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NA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 백석예술대, 백석신학대학원 등 백석학원이 목사와 교수 약 90명과 함께 지난달 23일부터 12박 13일 일정의 영성수련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천안 백석연수원에서 오직 기도와 성령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수련회 기간 중에 말씀을 전한 신생중앙교회 김현희 원로 목사는 한국교회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가 여기 계신 교수님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하며 교수란 역할 감당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분주한 2024년 학사 일정을 마무리하고 집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연말연시 휴식을 반납하고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2025년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청년연합기도회 2025 뉴스원 크라이가 오는 19일 풀어짐 하나님의 신실함이란 주제로 논산 연무대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믿음의 청년들과 군에서 세례를 받은 청년들의 영적 회복과 재무장을 위해 연무대 교회에서 개최되는 2025 뉴스 원크라이는 지난 10일 인천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는 군 복음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군복무를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풀어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25 뉴스 원크라이는 개그맨 이정규, PK 퍼포먼스, 갈렘 뮤지컬팀, JCC 프레이즈 등이 참여하며 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이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2025년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사업을 비롯한 주요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14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한국계 근대화에 기여한 감리교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보고 다양한 행사를 열어서 이를 알리는 게 목표로 두고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감독회장은 감리회 본부 이전과 관련해 이전의 목적은 교회와 목회의 안전망 강화 및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세대 정책과 관련해 청년 세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회별 청장년 집회를 개최하는 등 다음 세대를 지원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안교회가 지난 10일 창립 45주년 및 양병희 목사 성역 45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980년 중랑구 중화동에서 시작한 영안교회는 부흥을 거듭해서 현재 신내동의 성전에서 사역을 이어오고 있고 창립 45주년을 맞아서 생필품과 먹거리 등을 가득 채운 사랑의 박스 700개를 중랑구청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설교를 전한 양병희 목사는 다음 세대를 꿈꾸며 비상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며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꿈을 품고 비상하는 영안의 성도들이 되어주길 당부했습니다. 이날 감사예배는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미래를 향한 꿈을 품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영안교회는 45주년을 맞아 오는 15일까지 매일 새벽과 저녁 2차례씩 꿈꾸며 비상하는 영성을 주제로 신년 축복 성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도가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듣고 예수께 돌아오는 이들이 있음을 보고 듣습니다. 특별히 백석대학교는 지난해 캠퍼스 전도를 통해서 2,424명의 결신자가 나왔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천안 백석대학교회 공규성 목사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지난해 한 해 동안 결신한 학생들 2,424명이나 됐다고요. 네. 저희도 사실은 놀라운 열매인데요. 네. 저희가 물론 이제 기독교 대학으로서 기존에도 채플 혹은 기독교 이해 교과목 그리고 일반 학부 교수님들도 평생 담임 교수라는 어떤 역할로 복음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번 2024년도 1학기를 시작하면서 네. 저희가 직접 전도를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 822명의 결신자, 2학기에 1602명의 결신자를 얻어서 2424명. 저희가 뭐 맞춘 건 아닌데 그러게요. 2024년도와 신기하네요. 일치가 되는 놀라운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캠퍼스가 선교지고 또 그 결실을 보게 된 것 같아서 매우 감사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저희 백석대학교의 설립 정신이 설립 취지와 목표가 학원 복음화에 있습니다. 네. 사실 학원 복음화의 노력은 저희가 그동안 이제 48년 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실천하고 또 구현해 왔었는데요. 지난 학기 2024년도 1학기를 네네. 시작하면서 저희 대학 설립자 총장님의 강력한 이제 제안이 있었고 저희가 교목실 내에서 이 직접 전도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를 이제 연구하고 또 실천한 것입니다. 저희가 뭐 이름도 지었었는데요. 네. 화목 우주선입니다. 화목우주선. 네. 뜻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은 우주선이 하늘나라에서 이게 천안 캠퍼스에 내린다. 네.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또 함께 복음으로 결신된 오늘 청년들이 하늘나라 백성으로 우주선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뭐 네. 이런 이제 취지였습니다. 총장님의 어떤 강력한 제안뿐만 아니라 교목실에서의 또 논의 그리고 다양한 또 기관들에서 함께 합력하여서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실 2학기 때는 온 교직원들이 이 일에 마음과 힘을 모아서 정말 기뻐하고 네. 행복해하는 그런 1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학교와 함께한 협력 기관들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저희가 그 교목실 차원에서의 행사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네. 학교 내 이제 여러 기관들, 부서들이 정말 합심하여서 저희가 이제 텐트를 치고 또 부스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전도의 어떤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했는데요. 이럴 때 이제 뭐 총무처, 시설관리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또 저희 학교 내에 대학교회가 있습니다. 캠퍼스 내에 백석대학교회, 천안백석대학교회가 있고 또 천안백석대학교회가 이제 그 분립 개척한 천안 시내 청수백석대학교회가 있는데요. 이 양 대학교회의 또 전도팀들이 함께 와서 전도에 힘을 쏟았고 또 학교 내에 이제 선교단체들이 있는데요. 선교단체들과의 협력도 이번 기회에 더욱 공고히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더 효과가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글쎄 학생들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학생들은 어떤 좀 반응들을 보이던가요? 뭐 저희가 그 모든 학생들 만나는 모든 학생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네. 뭐 요즘 뭐 청년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뭐 5% 전후다 뭐 이런 이제 통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구분을 이제 합니다. 접촉자 그리고 복음 제시자 그리고 결신자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저희 대학에 이제 두 개의 대학,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가 있습니다. 양대 학생 합쳐서 한 18,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2,424명이 이제 결신을 한 것이니까 한 17%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아주 좀 많은 정말 놀라운 결과인데요. 저희가 한 50명을 이제 만나면 한 40명은 거절을 합니다. 뭐 바쁘다, 뭐 지금 뭐 혼자 있고 싶다, 뭐 이렇게. 네네.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이제 존중해야 되겠고요. 10명 정도 우리가 만나게 되면 10명 중에 복음을 이제 제시하면 그 중에 한 7, 8명 정도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놀라운 결과라고 저희들은 그럼요.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제시할 때 복음을 들은 학생들 중에 한 10분의 1 정도 복음을 받아들일까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자기 2024년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네. 저희 대학이 48년 동안 학원 복음화를 이제 그 설립의 목적으로 두고 다양한 채플, 기독교 위의 교과목, 또 평생 담임 교수들의 멘토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마음이 이렇게 촉촉하게 좀 젖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요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복음을 이제 직접적으로 제시하였더니 학생들이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그동안의 저희 대학의 복음 전도의 활동의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캠퍼스 내 전도 사역의 의미도 저희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전도를 한 학생들이나 또 준비한 분들 모두에게도 상당히 이런 그 전도 사역 자체가 어떤 새로운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또 일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2024년에 이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게 된 결신자, 물론 큰 은혜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저희 이제 뭐 교수자들 혹은 또 학생, 이미 믿고 있는 학생들의 신앙적인 부흥이 무엇보다 중요한 열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정말 그 손맛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사람 낚는 어부로 네.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혼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 그 감격은 뭐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한 분들이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고 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변화들 그야말로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그 캠퍼스 곳곳에서 복음을 이제 직접 전하는 요 상황은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음 전도를 하고 네. 결신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이제 이들을 소위 제가 웰컴 파티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요. 조금 더 이제 부드러운 방식으로 복음과 또 신앙과 또 뭐 공동체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일종의 파티를 엽니다. 아주 그 환경도 재미나게 네네. 만들어 놓고 또 활동도 조금 편안한 활동들을 하면서 복음의 세계 또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파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에 17명의 풀타임 교목들이 있는데 이 교목 목사님들이 학부마다 한 분씩 배치돼서 학부 담임 목사 제도를 우리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목사님들이 그 명단을 다 가지고 또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또 그 학생들이 각 학부에 이제 저희 일반 학부 교수님들이 평생 담임 교수라고 해서 일반 교수님들이 이제 멘토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들께도 연결이 되어서 담임 교수와 담임 목사가 함께 학생들을 만나서 또 복음을 만난 이후에 신앙 훈련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세례까지 이어지게 되고 세례 받은 이후에는 뭐 지역 교회로 혹은 대학 교회로 인도하는 뭐 이런 역할들, 이런 구조 시스템을 잘 구축하려고 합니다. 예. 올해 목표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 목표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사실 2025년은 네. 저희 백석학원은 정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사실 2023년에 미국 그 에스버리 대학교에 네. 그 예배와 찬양을 통한 신앙의 부흥이 그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의 믿음은 2024년에 대한민국 백석대학교에서는 이 전도를 통한 부흥이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이것이 조금 더 이제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이제 전환점에 저희 백석학원에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기독교 학부 신학 교수들과 교목 목사님들 85명이 함께 모여서 12월 24일부터 23일부터 1월 4일까지 13일 동안 저희가 그 기도원에 백석연수원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눈물로 정말 회개와 통곡의 시간이었는데요. 그렇게 연초와 연말을 보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정말 단단해지자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은혜가 컸고 그래서 목사 교수자들이 그렇게 신앙의 부흥을 먼저 경험했고 그래서 이제 2025년에는 이것이 이제 학교의 캠퍼스의 구석구석에 뭐 연구실, 뭐 강의실, 뭐 사무실에
이렇게 좀 흘러갈 거라고 저희 기대하고 2025년은 그래서 백석학원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그럴 하나님이 주실 그럴 해이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교회로 이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영적 부흥의 진원지가 백석학원 천안과 서울의 방배동에 여기서 일어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또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뭐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시기인데 이럴 때야말로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아마도 네. 뭐 많은 교회들이 이를 위해서 정말 새벽마다 또 금요일 또 기도회 때마다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부흥의 불길을 주시기를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네. 두 번째는 우리 백석학원이 그 부흥의 불길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또 전도의 부흥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백석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학교의 이제 이름이 백신 아니겠습니까? 뭐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는 게 백신이라면 그렇죠. 한국 교회를 회복하고 네. 또 부흥하는 일에 우리 백신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국교회의 그야말로 영적 부흥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안 백석대학교회 공규성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캠퍼스 선교사역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갖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